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원달러 환율 떨어졌다. 왜냐면 유럽도 금리 인하했으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할 것이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고용지표 처음에 떴을 때 고용지표 이래도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러더니 환율 치니까 또 슬그머니 기사들이 말을 바꿔요. 생각보다 이 여파가 크구나 싶으니까 고용지표 때문에 매파 나올 거라서 환율 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킹달러 시대입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동결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됐을 때 환율이 떨어진다 라고 장담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캐나다, 유럽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이 떨어져서 1360원대로 하락 출발했다. 왜냐면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탓이죠. 그러면은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는 건 맞는데 원화 대비 달러가 왜 떨어져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금리 인하했는데 왜 유로 가치가 강세를 보이죠? 여태까지 계속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내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에서 금리 내렸는데 유로 가치가 올라가네요? 그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냥 가만히 진행되다가 일반적인 금리로 쭉 유지가 되다가 금리 인하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해당 시장의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해당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 킹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유로 금리 인하하니까 유로 가치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더라. 유로 대비 달러가 약세된 거지 노상관이죠?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가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금방 환율 다시 튀더라. 근데 이 추세를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요때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냐. 알아두셔야 될 게 4월에 배당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4월에는 주식 배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달러 환전해가지고 외국으로 빼니까 그때 한번 확 튀다가 다시 빠지는 거고, 요 부분만 제외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의 환율 급등 이야기를 했지만 주말 되자마자 환율 계속 튀었어요. 아직 환율이 떨어지려면 멀었다.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죠. 달러 인덱스가 뭐예요? 여러 다른 나라 화폐 대비 달러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달러 가치가 또 금방 튀더라. 여기에 미국 국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가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소리죠.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물량이 쏟아졌고 2분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늘어난 2분기 국채 발행. 근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다들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쏟아졌는데 살 사람 없어서 국채금리 튀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했고 미국에서도 곧 금리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하면은 시중금리 떨어지니까 집값 다시 오를 거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안 사요. 장투하는 사람들 정도는 채권을 사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잘 안 사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국채가 쏟아진다. 근데 국채 수요가 없다. 예전 같으면 중국하고 일본이 사줬을 테지만 얘네가 안 사준다. 유럽하고 캐나다 이런 곳이 사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금리 인하 들어갔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됐다는 상황이다.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달러가 입찰이 줄어들고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잉여 공급이 나오니까 튀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국채는 계속 발행이 될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요분 때문에. 요분이 계속 국채 발행을 원하기 때문에. 대선 때문이죠. 하지만 버핏 매주 뭘 쓸어 담고 있다고 그래요? 국채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하죠. 초저금리 시대부터도 채권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버핏이 채권을 매입을 할까요?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버블 생길 때 버블에는 안 들어가죠.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었죠.
아니, IT 업계에 주가가 튀는 거 봐라. 왜 안 사? 야, 우리 투자자들 돈 거기 들어가 있는데 왜 안 사?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버핏,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멍거 다 똑같은 이야기였죠. 사고 싶으면 니들끼리 이야기해서 사라. 우리는 안 산다. 그렇다면 버핏이 지금 채권을 사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에 베팅을 했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경제 위기를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보통 경제 위기를 예견했을 때 많이 사는 자산이 미국 채권 아니면 금이잖아요. 근데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죠. 국채는 확실하죠. 금리 인상기에 섰다가 금리 인하기에 팔아먹으면 딱 좋죠.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왔을 때 그때 미국 채권이 빚을 받는다. 버핏은 지금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베팅을 했다는 소리는 나중에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와 동시에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 아, 세계적인 자본이 미국 채권으로 몰리겠구나. 지금이야 발행이 어마어마하니까 채권 금리에 따른 금리 상승이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미국 채권으로 양털깎기가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달러 고갈 현상이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맞겠구나. 그러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금리 올렸어요, 내렸어요? IMF 때 우리나라 금리 올렸어요, 내렸어요? 그때 금리 내렸죠? 근데 집값은 박살 났습니다. 금리 내렸을 때 집값이 폭등했던 적은 코로나 때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 영끌했던 사람들, 코로나 시기에 영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속여먹는 게 뭐냐면은, 양아치 같은 짓이 뭐냐면은, 금리는 집값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놓고서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서 이제 와서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으니까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본 장은 언제예요? 그때 막 무리하게 영끌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부동산에 관심 없다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쯤부터 집값 폭등하네? 해가지고 집값 폭등하는 시장만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금리 급격히 내린 적은 코로나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집값 폭등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그때 제외하고 나머지 금리 내릴 때는 다 집값 박살 났습니다. 왜냐면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사람들 경기가 돼야죠. 금리가 낮으면 뭐예요? 이자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어. 근데 내가 버는 돈이 한 500 벌다가 지금 그 실업자 돼가지고 알바해가지고 150 겨우 벌고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항상 양털깎기가 시작이 됐었고, 그 양털깎기 때 세계에 있는 달러를 긁어 모은다. 달러를 긁어 모으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맞죠. 그 다음에 싹이 인수해요, 보통.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자산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지금 대선 전이니까 경제지표 좋게 하기 위해서 옐런이 돈을 풀고 있는 건데, 대선 끝나고 나면은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지금 계속 이렇게 국채를 풀 수는 없는 거다. 지금이야 국채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저런 모습이 나오지만 계속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IMF에서 경고 들어갔습니다. 미국 이제 빚 줄여라. 양적 긴축 들어갈 때다. 재정 건실화에 투자하고 부채 부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법을 논의를 할 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5.2에서 6.3% 재정 적자다 라고 하지만 IMF가 봤을 때는 너네 적자 그거보다 더 심해. 양적 긴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줄어듭니다. 돈이 귀해진다는 소리죠. 돈이 귀해진다는 소리는 실물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돈이 귀해지는 시기는 자금이 어디로 몰린다? 은행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때도 우리나라는 따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어놓은 돈, 그걸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때도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금리 인상 따라갔냐? 2017년 11월부터 따라갔죠. 2017년 11월에 왜 따라갔어요? 미국에서 양적 긴축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 코로나 안 터졌으면 그때는 긴축장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값 올라가니까 라이트하우스 너는 몇 년 전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딴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방어하느라고 외환 보유액을 계속 쓰고 있죠. 외환 보유액 감소하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서 한해의 달러를 공급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일시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민연금에다가 외환수합부 협약에 따라서 달러를 공급한 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쓰는 거다. 환율이 튀어서 외환보유액을 썼는데 이거 국민연금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환율이 계속 튀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도 뭐 집값 올라간다. 금리만 내리면 집값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갭투기로 산다. 근데 지금 갭투기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전세가율 떨어져서 그 전세 있는 집을 판 사람은 뭐겠어요? 전세 있는 집에 전세 내보내고서 새 집 만들어가지고 1주택자한테 팔기도 하죠. 왜 팔고 있겠냐? 사는 쪽에만 자꾸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보여주는데 하는 사람도 봐야 되죠. 그걸 팔고 싶어서 매물이 잔뜩 나왔는데 갭투기 매물이 안 팔리니까 매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뭐 금리만 떨어지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금리 인상기니까 오히려 꽉 쥐고 있어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갔을 때는 본격적인 경제 문제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버핏은 지금 뭘 사고 있다? 미국 채권을 사고 있다. 즉 달러 가치 상승에 베팅을 걸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위험자산 붕괴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해 놓고 있는 거다. 그래 놓고서 또 보면 맨날 그래요. 아, 버핏 저 할배. 이제 버핏은 한물 갔다.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탕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닷컴 부을 때도 똑같았다. 그때도 버핏은 할배였고, 그때도 똑같은 소리 들었고, 그때도 버블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버핏 저 할배, 시류를 모르네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경제 위기 대비해야 된다. 위험자산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오히려 현금도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아야 된다. 혹은 양털깎기에 대비해서 달러를 사든가 뭐 미국 채권을 사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